안녕하세요. 스포츠타임 노은주입니다. 이번 시간 역시 이번 2018 시즌 KBO 리그 올 시즌 성적과 내년 시즌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재국 기자와 신원철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만나볼 팀은 LG 트윈스입니다. LG 트윈스는 68승 1무 75패의 성적으로 8위를 기록했는데요. LG 역시 시즌 초반부터 중반까지 순위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가을 야구 진출에 대한 희망을 높였는데요. 하지만 후반기에서는 집중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가을 야구 기회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 LG의 전체적인 행보를 놓고 본다면 경기력 기복이 가장 심한 팀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LG가 올 시즌 개막 시작하자마자 3연패로 출발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행보를 보였는데 이후에 4월에 갑자기 또 8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갔는데 또 연승이 끝나자마자 또 바로 8연패를 했거든요. 8연승 후에 8연패. 이렇게 되면서 결국 LG가 굉장히 기복이 심한 그런 레이스를 펼쳤고 전반기는 그래도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48승 1무 41패로 플러스 7로 만들면서 4위에 랭크가 됐고 오히려 더 상위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를 펼치다가 후반기에 추락을 하면서 결국 올 시즌 8위로 마감하는 아쉬운 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이 LG 팬들도 가장 아쉬워했던 점인 것 같은데요. 후반기 성적만 놓고 본다면 4위에서 순위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요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시안게임 휴식기를 너무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중일 감독이라고 실력 관리의 중요성을 몰랐을 리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 휴식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에 페이스를 떨어뜨리지 않고 있다가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즌 전체를 망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 LG 트윈스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신원철 기자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 류중일 감독 시대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로 타선의 김현수 선수가 가세했고요. 그렇지만 불펜이 흔들리면서 전반적인 성적은 떨어졌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류중일 감독 시대입니다. 이번 시즌 LG에서는 2011년부터 삼성에서 통합 4연패를 달성한 야통이죠. 류중일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확실히 양상문 전 감독과 다르게 경기 운영이랑 선수 기용에 대해서 좀 큰 차이점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전임 양상문 감독 시절에는 많은 라인업을 들고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리빌딩을 시도하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122개의 그 라인업을 가지고 144경기를 치렀으니까 거의 경기마다 달라진 라인업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중일 감독은 삼성 시절에도 그랬지만 74종류의 라인업만 가지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두 경기 한 번 정도 바뀌는 그런 정도 상황밖에 안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주전 위주의 그런 그 야구가 계속 펼쳐지면서 여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류중일 감독의 믿음의 야구가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반대로 부작용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기력 기복이 이러한 부분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믿음의 야구라고 하는 게 결국 양날의 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박용택 선수가 시즌 초반에 KBO 리그 최다 안타 기록을 세울 만큼 굉장히 좋은 페이스로 시작을 했지만 7월부터 이 페이스를 놓쳤고요. 이게 결국 무더위에 의한 체력 저하, 이것이 아닌가. 반대로 긍정적인 사례가 있다면 유강남 선수나 양석환 선수, 최은성 선수 같은 경우가 있겠는데 특히 유강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진했을 때도 류중일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강남은 아프지 않는 한 2군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 유강남 선수가 페이스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고요. 커리어 하이 성적으로 시즌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따져야 할 부분은 바로 리빌딩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LG가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바로 정성우 선수와 손주인 선수를 내보낸 건데요. 결과적으로 류중일 감독의 리빌딩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올해 유중일 감독이 부임한 첫 해이기 때문에 이 결과만 놓고 리빌딩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유중일 감독이 올 시즌 기용했던 선수들을 보면 젊은 선수들이 대부분 양상문 감독 시절에 키워왔던 그런 선수들을 주전으로 두고 그 선수들의 이제 성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었는데 여러 선수들이 많은 성장세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유중일 감독의 그 리빌딩은 올해보다는 사실 내년, 내후년 좀 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류중일 감독의 리빌딩은 내년과 내후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김현수 효과입니다. 지난 스토브리그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온 김현수 선수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개인적인 성적과 활약을 본다면 조금 톡톡히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해서 김현수가 가세한 LG는 상당히 공격력 면에서는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좋은 공격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전반기에 굉장히 좋았지만 결국 김현수 선수가 9월 4일에 아시안게임 다녀오고 나서 발목 부상을 당한 그 시점이 아픈데요. 김현수 선수는 타점에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또 득점이라든지 최다 안타 부분에서도 1위를 질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MVP 시즌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 그 부상 이후에 LG가 또 투락을 거듭하면서 시즌을 마지막 8위로 마친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던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김현수 효과라는 커다란 빛이 있었던 반면에 그림자도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김현수 선수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LG의 9월 팀 OPS가 0.724 이렇게 되면 거의 작년 수준, 리그 최하위 수준의 타선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아도니스 가르시아 선수의 부상 그리고 복귀 후 부진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타선이 힘을 잃었습니다. 네, 야구라는 것이 결국 출루와 진루의 게임인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느냐 그 싸움에서 LG가 후반기에 좀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결국 LG가 많은 안타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득점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LG가 그 마지막에 순위 싸움에서 결국 탈락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LG에서는 이 불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좌완 투수들이 부진을 겪었는데요. 이래서 불펜의 색깔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네, LG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 1위를 달릴 정도로 불펜이 탄탄한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중근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또 이동희 선수도 노쇠화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서 불펜들이 좀 와해가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리빌딩 쪽에서 좀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LG의 불펜에 새로운 얼굴이 없었고 또 선발 투수들의 부재가 겪으면서 좀 혹사를 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LG 선발진이 전체적으로 이미 들어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LG 불펜에 많은 하중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임정우 선수라든지 김지용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고 세대 교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불펜 의존도가 특정 선수에게 계속 몰리게 됐습니다. 시즌 중반에 문광은 선수를 SK에서 트레이드 해오기도 했지만 그다지 큰 힘이 되지는 못했고 역시 정찬원 선수라든지 신정락 선수, 진해수 선수, 고우수 선수 이런 쪽에 계속 등판들이 이루어지면서 불펜들이 결국 후반기에 힘을 쓰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두산전 1승 15패 이 최악의 결과 역시 불펜 불안에서 왔다고 보는데요. 기존 선수들, 그러니까 신정락 선수, 김주용 선수 이런 선수들이 두산전에서 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 떠오른 얼굴들, 김영준 선수, 고우석 선수 이런 선수들마저 두산의 강타선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9위에서 상대 타자를 이길 수 있는 투수들이 부족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9위가 있는 선수들도 이 컨디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 시즌 LG에 대해서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년 시즌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했던 리빌딩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이번 시즌이 끝나고 LG에서는 윤지용 선수를 비롯해서 12명의 선수들을 방출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내년에는 윤지용 감독이 그릴 수 있을까요? 외국인 선수의 포지션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양석환 선수가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코너 내야수가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1루수를 외국인 선수로 뽑게 되면 FA로 3루수를 영입하지 않는다면 백업급 3루수라도 트레이드로 영입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실 1루수 자원을 있기 때문에 3루수로 외국인 선수를 뽑고 1루수는 기존 선수를 대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류중일 감독의 의사와 좀 반대되는 부분이라 현장과 구단의 협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르시아는 예정대 수순을 밟고 있는데 소사와 윌슨 선수는 어떻게 볼까요? 소사와 윌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재계약 대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나은 선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카우트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겠지만 이제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 시즌부터 새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 $100만 몸값 제한이 있는데 이 제한을 가지고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큰 숙제가 되겠고요. 동시에 윌슨 선수 같은 경우에 올해 $80만 받고 한국에 왔거든요. 제2의 윌슨을 찾을 수 있다면 새 얼굴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 시즌 LG에 대한 이야기와 내년 시즌에 대한 전망을 함께 이야기해 봤는데요. 과연 올 시즌 아쉬웠던 부분을 날리고 내년에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국 기자, 신원철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